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어머님, 문득 이름을 불러봅니다. 저 큰딸 그네입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도 대답은 없으시네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 당신께서 마치 제 곁에 계시는 듯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실에 제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꿈속의 큰딸 그네가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드린 후 하늘나라에서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아버님과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죠? 제 건강이 염려되신다고요? 사실 이 점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2월이 거의 다 지났는데도 아직 퇴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머님, 어쩌면 20대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퇴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저의 귀향을 반겨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퇴원 후 머물게 될 고향 대구의 사저엔 평일에는 1,000명, 주말에는 2,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저의 사저 주변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귀향을 반겨주시고 안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만 하고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공산주의자의 총탄에 돌아가시기 1년 전 1973년 5월 8일이었죠. 그 해가 어버이날을 제정한 첫 해였는데 서울대 여학생회장단 10명이 청와대를 방문했었죠. 거기서의 어머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 드리는 것은 모든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돌보아 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드려 몸을 항상 움직이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건강적인 면에서 바람직하고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일감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어머님, 돌아보니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대통령 영부인이 되어서도 외할머니께 언제나 적당한 일감을 드리고 계셨죠. 일부러 바느질감을 준비해 두었다가 신당동에 사시던 외할머니가 청와대에 들르실 때면 일감을 드리고 나셨죠. 그렇게 외할머니가 손수 바느질로 한복을 만들어 주시면 그걸 입고는 좋아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죠. 아버지가 세상이 다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어머니가 세상이 다 아는 유경수 여사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죠. 어머니 치마는 대부분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이시자 저의 외할머니이신 이경영 여사님의 것이었죠. 어머님은 친정 어머니의 숨결과 사랑을 친정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로 지어주신 치마에서 느끼며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 저는 그렇게 일감을 드릴 어머님을 뵐 수 없네요.
저도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로 지어주신 치마를 입고 싶은데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순결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현실 속에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무리 그리워해도 뵐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나이가 71세를 넘긴 이 시점에서도 49세의 한창인 나이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편지를 드리는 것처럼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편지를 자주 드렸었죠. 서울의 배화학교 재학 시에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부모님께 즐거이 문안 편지를 드렸었지요. 소풍 갔던 일, 친구와 사귄 일을 비롯해 소소한 일들을 마치 일기처럼 써서 외할머니와 모녀 간의 정을 듬뿍 주고받으셨지요. 혹시라도 외할머니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편지 속에는 언제나 빈 봉투와 흰 편지지까지 동봉해 답장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셨죠. 그것뿐만일까요? 동봉한 반신용 편지 봉투엔 우표도 붙여놓으시고 자기 앞 주소까지 써놓으셨었죠. 누가 이런 생각까지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외할머니의 뿌듯해 하셨을 심정을 생각하니 저에겐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아쉽고 그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생전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성실, 노력, 인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물질과 자기 자신만의 안위가 결코 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어서도 거기에 안주하기보다 항상 세상에 고마워하며 자신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영부인이 되어서도 권력에 취하지 않고 청와대에서도 어머님은 항상 남에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세로 사셨습니다. 청와대 뒤뜰에 텃밭을 만들어 고추와 상추를 심기도 하셨고 밖에서 나무를 캐어 반찬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평소 소원도 아버지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시골로 내려가 작은 집 하나 짓고 나무와 채소를 가꾸며 평화롭게 조용히 사시는 거였죠. 아버님과 걸으실 때에도 언제나 앞서가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걸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운 어머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아버님이 식사를 마친 후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네야, 내가 없으면 나는 이제 못 살 것 같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려고 너를 두었는가 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눈물은 너무 사무치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봇물처럼 터진 아버지는 큰딸에게 의지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며 저는 오히려 저의 부족함에 몸둘 바를 몰랐었습니다. 아, 어머님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제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대구로 내려갑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대구입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대구의 북쪽엔 아버지가 태어나신 구미가 있고 대구의 북서쪽엔 어머니의 고향
충북 옥천이 지도 속에서는 마치 손에 닿을 듯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머님,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종종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큰딸 그네가 드립니다.